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슈퍼마켓 통로를 걷다가 진열된 사탕을 보면 아마 먹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평판이 좋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비밀리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위험해서 금지된 사탕 20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미국의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인 허쉬는 전 세계, 특히 영국에서 초콜릿 애호가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쉬의 초콜릿이 캐드버리와 같은 브랜드의 맛있는 맛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쓴맛, 왁스맛, 불쾌한 뒷맛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30일 허쉬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들은 일부 다크 초콜릿 바에 납과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다크 초콜릿 바에 위험한 중금속이 있다고 경고한 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허쉬뿐만 아니라 린트, 기라델리 등 유명 브랜드들도 공경에 처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허쉬의 다크 초콜릿 바 3개는 약 28g의 초콜릿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납 또는 카드뮴 최대 허용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허쉬 스페셜 다크 마일드 스위트 초콜릿, 릴리 엑스트라 다크 초콜릿 70% 카카오, 릴리 익스트림 다크 초콜릿 85% 카카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 문제 외에도 일부 허쉬 초콜릿 바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 이국적인 중국 사탕 호플레이크는 중국 산사나무 열매로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진미는 일반적으로 분홍색이며 두께가 약 2mm에 불과한 섬세하고 얇은 디스크 형태를 취합니다. 산사플레이크는 일반적으로 매우 저렴하며 때로는 아시아 시장에서 패키지당 50센트에 불과한 가격으로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축제, 중국 불꽃놀이를 연상시키는 다채로운 라벨과 함께 원통형 스택으로 포장됩니다. 또한 달콤하고 약간 톡 쏘는 맛으로 유명하며 종종 차 세션 중에 손님에게 제공되거나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간식으로 즐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화를 돕기 위해 쓴 중국 약초와 함께 복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꽤 흥미롭게 들리지 않나요? 그러나 여기에서 미스터리가 시작합니다. 산사플레이크는 미국에서 식품 품질을 광범위하게 감독하는 기관인 FDA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은 미국 FDA 승인되지 않은 특정 인공 색소를 함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럽, 아시아 및 호주에서 사용되지만 미국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브랜드는 사탕을 다른 빨간색으로 교체했습니다. 18. 미국에서 리틀 데비 스위스 롤은 비밀이 있는 달콤한 간식입니다. 그러나 이 맛있는 케이크 롤에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알려진 색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허용되지만 어린이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의무적인 경고가 포함되어 있죠.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고가 필수가 아닙니다. 노르웨이와 이어 오스트리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초콜릿 간식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타르트라진으로도 알려진 옐로우5는 식품에 생생한 노란색 또는 주황색을 부여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합성 염료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아이들의 과잉 행동과 행동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드러기 및 가려움증과 같은 경미한 증상부터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사례에 이르기까지 알레르기 반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알룰라 레드 AC라고도 불리는 이 염료는 식품에 생생한 붉은색을 부여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성 적색 염료입니다. 연구 결과는 엇갈리지만 일부 연구에서 이것은 면역 체계의 종양을 포함한 특정 형태의 암 위험 증가 사이에 잠재적인 연관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이 포장에 경고 라벨을 부착한 이유입니다. 17. 2004년 미국의 루카스 리몬과 루카스 리몬 콘칠리 캔디는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주도한 조사에서 충격적인 문제가 드러나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스의 멕시코 자회사에서 생산한 이 달콤한 간식은 테스트 중에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납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사탕에 들어있는 납의 양은 FDA가 간주하는 안전 한도를 2배나 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식품의 납은 고혈압 및 신장 손상을 포함한 심각한 장기적 건강 영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어린이에게 미치는 납의 영향은 신체가 발달함에 따라 신경계와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납이 사람의 뼈에 수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으로 인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탕은 법적인 허점을 통해 금지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통처럼 포장되어 있었고 시즈닝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매장 진열대에 그대로 둘 수 있었습니다. 마스는 이 제품들이 낡아서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제거되었으며 결국 다른 버전의 사탕을 위해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전국적으로 루카스 사탕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6. 감초는 맛있는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40세 이상이고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몸에 정말 나쁠 수 있습니다. 감초는 실제로 식물에서 유래하며 남유럽, 중동 및 아시아와 같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감초 뿌리를 먹어왔으며 고대의 군인들조차도 전투와 긴 여행 중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초 뿌리를 먹어왔습니다. 이 사탕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은 적어도 2주 동안 하루에 약 2온스 이상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압을 높이고 심지어 심장 박동수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심장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검은 감초는 또한 섭취할 수 있는 특정 약물 및 기타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 칼륨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건강한 심장에 매우 중요하며 너무 적으면 불규칙한 심장박동 및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씩 감초를 조금 넣는 것은 괜찮지만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15. 지금쯤이면 흡연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캔디 담배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80년대와 90년대에 씹는 것을 즐겼던 사탕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담배만큼 해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불꽃을 닮은 빨간 끝이 있는 하얀 사탕이 얼마나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사탕은 20세기 초에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즐겼던 사탕 담배는 설탕이 든 분필로 만들어졌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위해 포장 안에 가루 설탕을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제품은 캐나다, 브라질, 터키, 뉴질랜드 및 미국의 특정 지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금지되기 전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금지령이 내려진 이유는 이 사탕들이 어린이들을 담배 연기의 해로운 영향에 둔감하게 만들어 담배 연기를 멋지고 유행에 맞게 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흰 사탕 막대기로 흡연 흉내를 내는 것이 유행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탕 담배를 제거하고 금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4. 다채로운 스키틀즈를 즐기면서 그 안에 놀라운 재료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인기 있는 사탕에 자주 사용되는 물질인 이산화티타늄은 장기적인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서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것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암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이산화티타늄은 여전히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2021년에 이 첨가제가 식품에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미 이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들은 옐로우5 및 옐로우6 같은 제품에 사용된 식용색소로 인한 어린이의 알레르기 반응 및 과잉 행동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유행한 좀비 스키틀즈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소 섬뜩한 이름으로 친숙한 스키틀즈 맛에 새로운 트위스트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탕을 정말 기괴하게 만든 것은 로튼 좀비의 맛이 나는 다닐 스키틀즈였고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했을 때 거의 개그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13. 사워 패치키즈는 다른 사탕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점이 없으므로 적당히 먹거나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탕에는 설탕, 옥수수 전분, 타르타르산, 포도당 시럽, 구연산 및 다양한 인공색소, 향료와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려되는 성분 중 하나는 포도당 시럽, 특히 고과당 옥수수 시럽으로 당뇨병, 비만, 고혈압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이것에는 수은 수치가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정기적인 섭취로 장기, 뇌 및 면역 체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워 패치키즈와 같은 사탕에서 발견되는 5가지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의 과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러한 식품 첨가물은 암 위험 증가, 신경계 손상, 과잉 행동 및 기타 신경장애를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화학 물질, 즉 BVO, 브롬산 칼륨, 프로필 파라벤, 적색염료 3호,
이산화티타늄은 성인보다 이러한 사탕을 더 자주 섭취하고 발달 중인 신체가 독성 노출에 더 민감한 어린이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에서 이미 금지되거나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12. 90년대에 자랐다면 어느 시점에서 전설적인 원더볼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어딘가 사탕으로 가득 찬 이 유쾌한 초콜릿볼이 상점 진열대에서 불가사의하게 사라졌습니다. 원더볼은 원래 네슬레가 만든 초콜릿 브랜드로 나중에는 프랭크포드 캔디 앤 초콜릿 컴퍼니가 만들었습니다. 이 독특한 사탕은 겉은 밀크 초콜릿이고 속은 작은 사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원더볼은 호일로 조심스럽게 싸서 작은 상자에 넣었으며 종종 수집 가능한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더볼 플러스 프라이즈라는 버전도 있는데 톡 쏘는 포도당 사탕, 스티커, 작은 장난감으로 채워진 초콜릿볼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더볼에는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이 포함되어 있어 어린아이들의 지식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탕 회사의 소비자와 경쟁사 모두 우려를 포명했고 이는 상당한 대중의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2004년 원더볼이 이번에는 스폰지밥 테마로 컴백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 아이가 안에 들어있는 사탕에 질식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다시 한번 원더볼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11. 매년 할로윈에 등장하는 달콤한 간식 사탕옥수수는 논란의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탕옥수수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에 실제 꿀이 함유되어 있다고 선전하지만 잠재적으로 유해한 다른 성분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안에 진짜 꿀이 있더라도 다른 원치 않은 물질의 존재가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탕 옥수수의 주 성분은 설탕으로 과도한 설탕 섭취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옐로우 6, 옐로우 5, 레드 5 및 인공 향료와 같은 착색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할로윈 사탕의 성분 목록을 살펴보면 방부제, 식용색소 및 높은 설탕 함량을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 염료인 옐로우 5는 시야 흐림, 편두통, 피로 및 불안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옐로우 5가 염색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다큐멘터리는 제한적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은 사탕 옥수수에서 발견되는 설탕이 너무 많은 사탕을 섭취하면 심한 가스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 스페인에서 1월 5일에 열리는 사망의 행렬은 3명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도시와 마을을 여행하는 사랑받는 전통입니다. 이 행렬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발타자르, 멜키오르, 가스파르가 길을 따라 환호하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마드리드의 수백 년 된 전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6세 소년이 사탕을 신나게 줬다가 크리스마스 부유물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마드리드시는 사망의 행렬 중에 사탕을 던지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3명의 동방 박사가 도시를 행진하고 군중에게 손을 흔들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 장벽이 있는 거리에서 동방 박사들은 여전히 사탕을 던지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 그들은 수레와 함께 걸으며 길을 따라 있는 사람들에게 사탕을 나눠줄 것입니다. 보안팀 멤버인 실비아 누네즈는 사람들이 사탕 한 조각을 얻기 위해 기꺼이 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9. 크래프트 푸드라는 회사가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항의에 대응하여 납작한 동물 모양의 사탕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롤리 로드킬 구미 캔디로 알려진 이 캔디는 과일 향이 특징이며 타이어 자국이 있는 자동차에 치인 동물을 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크래프트의 대변인은 소비자의 우려를 인정하고 제품이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탕 생산을 중단하고 남은 재고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산 중단에 대한 결정은 동물 권리 단체들이 그 사탕이 잠재적으로 어린이들이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동에 가담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 후에 나왔습니다. 8. 에어헤드는 다양한 맛으로 제공되는 밝은 색상의 부드러운 사탕입니다. 주로 미국에서 제조되지만 호주와 중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껌볼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고 강렬한 단맛으로 유명합니다. 에어헤드의 역사는 미국에서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일반적으로 초콜릿 가나슈를 기본으로 만듭니다. 복숭아, 딸기, 레몬과 같은 맛으로 찾을 수 있으며 일본은 값싼 사탕이나 견과류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카린을 성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카린은 실제로 세제와 치약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대부분 이 사탕은 제형에서 이 성분을 제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사카린은 실제 벌집을 사용하지 않고 현연 꿀의 맛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인공 물질입니다. 생산하는 것이 비용적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 맛을 복제하려고 합니다. 에어헤드 및 이와 유사한 껌 같은 사탕 브랜드의 한 가지 단점은 맛 경험에 기여하는 실제 풍미 좋은 성분이 항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7. 1998년 프리토레이는 레이스 도리토스 및 러플 와우 칩이라는 놀라운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칩은 올레스트라라는 특수 성분 덕분에 무지방 옵션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이름의 한 제조업체는 이 무칼로리 지방 대체품을 개발하기 위해 200에서 300억 달러 사이의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기름에 튀긴 일반 감자칩과 달리 와우칩은 FDA에서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승인받은 올레스트라는 지방의 맛과 질감을 약속했지만 분자가 너무 커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은 소화 시스템을 통과했기 때문에 칼로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행히도 와우칩스를 먹는 현실은 그다지 장밋빛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복부 경련과 설사와 같은 완화제와 유사한 불쾌한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와우칩스의 초기 출시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매출은 무려 3억 4,700만 달러에 달하여 그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관심이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는 매출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2004년 프리토레이는 와우칩스를 라이트 제품으로 조용히 리브랜딩했습니다. 성분 변화에 대한 확인된 정보는 없지만 올레스트라는 여전히 성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6. 턱 브레이커는 일반적으로 둥글고 일반적으로 직경이 1에서 3cm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삼키면 질식 위험이 있고 치명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탕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위험을 감안할 때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크기와 맛을 끝없이 유지하는 능력으로 알려진 영원한 고브스토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탕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질식하거나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는 기쁨의 끊임없는 상태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턱 브레이커를 먹어 턱 운동을 장시간 하면 턱 피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획되지 않은 치과 예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유럽의 식품안전규제기관이 더 이상 이산화티타늄이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 있는 사탕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탕 중 하나는 스타버스트입니다. 관련 첨가제는 이러한 가공식품에 부드러운 질감과 밝은 흰색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지만 영양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하면 장 내벽을 약화시키고 염증성 장 질환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섭취한 이산화티타늄은 체외로 안전히 배출되지 않고 혈류로 흡수되어 다른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산화티타늄의 잠재적 독성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미국은 50년 넘게 이산화티타늄의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평가 부족은 FDA 규제 과실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있는 성분이 눈에 띄지 않고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히피시피는 1960년대 후반에 소개된 사탕으로 히피 문화의 불법 약물과의 연관성과 포장으로 인해 즉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탕은 주사기를 매우 닮은 장난감 앰플이 포장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작고 여러가지 색깔의 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포장의 디자인과 형형색색의 사탕은 다양한 금지 약물을 암시했습니다. 포장의 히피시피는 무엇이든 시도해볼 거야 제발 먹여주세요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불법 약물을 정상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탕의 논란적 성격을 더욱 강조합니다. 히피시피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문화적 충격 가치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3. 루카스 리몬과 슈퍼 루카스는 소규모 편의점과 대형 소매 체인 모두에서 찾을 수 있는 사탕입니다. 양념 소금과 칠리 믹스로 판매되지만 많은 어린이들은 이러한 제품을 의도된 조미료가 아닌 사탕으로 소비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 루카스 리몬 콘칠리가 납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 및 연방 규제기관 모두 10년 동안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대중에게 경고하거나 매장에서 제품을 제거하는 데 거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8월 주 정부는 루카스 리몬, 루카스 에시티토,
슈퍼 루카스를 포함한 루카스 브랜드의 소금 사탕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점에서 이러한 제품을 진열대에서 제거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미료로 표시되어 있고 법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이용 인기 있는 사탕은 생생하고 다채로운 라벨이 있는 작은 플라스틱 소금통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쉐이커에는 가루사탕이 들어있으며 일부 어린이는 가루사탕을 직접 입에 붓는 버릇이 있는데 이를 폭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실시한 실험에서 이 사탕에는 허용량의 2배까지 납이 함유되어 있음이 반복적으로 밝혀졌습니다. 2. 펀딥은 불행히도 프루졸라가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이 사탕은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설탕과 인공 첨가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펀딥의 높은 설탕 함량은 혈당 수치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비만, 충치, 심지어 행동 문제와 같은 건강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딥은 영양가를 제공하지 않고 공허한 칼로리만 제공하여 잘못된 식습관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주 성분은 덱스트로오스, 말로덱스트린, 구연산이며 그 다음은 적색 40호, 황색 5호, 청색 1호와 같은 인공 향료와 착색류입니다. 이러한 성분은 무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심층적인 분석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도당과 말토덱스트린은 혈당 수치를 빠르게 높이는 포도당의 한 형태입니다. 혈당 수치의 반복적인 변동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요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설탕 과다 섭취는 비만, 심장질환 및 특정 유형의 암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펀딥에 함유된 많은 양의 설탕은 종종 빠르고 반복적으로 섭취되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1. 타마로카는 지난 11년 동안 28건의 납 오염 사례와 함께 납 양성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탕 유형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류의 사탕보다 많습니다. 이 사탕에 납이 있다는 사실은 납이 일반적으로 식품이 아닌 페인트의 유해 물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됩니다. 납 노출의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납은 인체, 특히 신경계, 뇌 및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 금속입니다. 소량의 납도 행동 및 학습 장애, 지능 저하, 주의력 문제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납에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노출되면 발달 지연, 청력 상실 및 장기 손상을 포함한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 중독은 납이 음식이나 흡입을 통해 몸에 들어갈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마로카 캔디의 경우 끈적끈적한 질감과 캔디의 납 오염 가능성이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탕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